황당모 TV에서 나온 김기한 기자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뒤쪽으로 많이들 앉으시는데 저랑 이제 소통하기 싫으셔서 그런 거 알고 있고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예, 이 자리에 되게 설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영광이고 부담스럽고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뭐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혹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공감대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직장을 얼마 전에 옮겼는데 선임이랑 같이 왔어요. 굉장히 송구한 자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요즘 개혁 콘서트에 그거 하잖아요. 저는 뭐가 아닙니다 하잖아요. 저는 홍보 담당자가 아닙니다. 예, 고백이에요. 저는 홍보 담당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특이한 이력이 원래 주경야독으로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고 원래 하던 일은 다양한 일들을 했었어요. 원래 다른 직장 생활들을 했었고 그 중에 또 재미난 거는 영화 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제작이라는 영화 한 편의 기획이 처음에 어떻게 돼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펀드레이징을 해서 제작을 하고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가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배급이 되고 영화가 흥행을 하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좀 다양한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죠. 그런 것들이 또 사회복지 현장에 가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안서 쓰는 거서부터 기업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저는 홍보 담당자가 아닌데 저를 처음에 뽑아주셨던 과장님께서 저를 좀 하드하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입사해서 한 일주일 동안 예산서 달달 외우고 그런 거 하고 엑셀 수식 저 썸밖에 몰랐거든요. 처음 들어갔을 때. 근데 그거 갖고 정리해 오라고 시키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저는 시각이 좀 약간 틀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스스로 많이 던져보는 그런 스타일인데 요거 보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들 볼 수 있는 그런 길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서 딱 볼 수 있는 거 보면 뭐죠?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게 보통 다 홍보 담당자니까 뭘 보죠? 네. 전단지? 네. 여기가 신천인지 모란역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아마 나이트 전단지겠죠? 그런 것들. 근데 이 전단지를 만든 사람은 목적이 뭐냐면 전단지를 배포를 해서 내 업소에 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제작을 하고 아르바이트비를 줘가면서 홍보를 했어요. 지역사회에. 근데 결론엔 환경오염만 시키고 있었죠. 예, 그냥 재미난 거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호기심이 많아서 저는 처음에 이제 쌀 후원 받고 사진을 찍는데 꼭 이렇게 찍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찍나 해서 구글에다가 쌀 후원 검색을 해봤더니 짜잔!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아요. 네, 쌀 봉투가 있고 정장 입고 오신 후원자분이 있고 우리가 준비한 판넬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있고 네,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어떡할까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불이웃 돕기 무슨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아요. 네.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왜 이러는 걸까요? 아주 궁금해요. 왜 다 이렇게 굉장히 궁금한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네. 원래 KT 다 아시죠? 원래 KT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도 원래 막 이래가지고 근데 처음에 원래 KT라는 브랜드 런칭을 하고 TV에 광고 굉장히 비싸잖아요. 우리는 브로셔 하나 찍는 것도 돈 아까워갖고 찍까 말까 부스 줄일까 말까 하는데 그 비싼 돈을 줘서 TV 광고를 하는데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렇잖아요. 뭐 스토리도 없고 그냥 KT인데 사람들 원래 이러다 들어가고 가고 그걸 한 1년 이상 하더니 브랜드 대상을 받았어요. 한국 브랜드 대상을 1년 만에 받았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왜 올레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을까? 자, 결국엔 이거죠. 고객 만족 발로 뛰겠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3가지의 이미지를 보여드렸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3가지의 이미지는 끝에 품위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도 다 근본적인 공감대와 그리고 그 의문들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난 누구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홍보 담당자의 정체성은 뭘까? 난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누군가 또 여긴가? 시즌 오브 멘붕 아닌가? 그런 것들. 네. 그런 공감대가 있겠죠. 멘붕의 시즌. 근데 앞에 서두에 발표하신 세 분의 발표에는 우리가 같이 이제 미리 만나서 발표를 서로 나눠보진 않았는데 하나의 그런 그 단어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일관성, 일치성 브랜드는 저 요 앞에서 앉아서 제가 지금 첨가해서 집어넣은 단어인데요. 사회복지기관의 홍보, 그리고 뭐 비단 사회복지기관뿐만 아니겠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일치성이 있어야 되고 브랜드를 공고해 나가는 과정이 사회복지 홍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사회복지 홍보 담당자로서 그 내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회복지 기관의 홍보 담당자라면 어떠한 사람이어야 될까에 대한 좀 의문을 좀 깊이, 내용은 깊이 넘는데 깊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자, 우리 또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죠. 앞에 이야기 많이 했지만 결제 올리면 다 계획안 받아서 시안 받고 다 컨펌 받아서 다 칼라 프린트로 시안 쫙 뽑았고 앞뒤로 이렇게 딱풀 붙여갖고 후치케이스 탁 집어가지고 그 이제 나온 것처럼 해서 다 갖다 드리죠. 국장님 한부, 관장님 한부, 뭐 팀장님 한부 이렇게 해서 뭐 오타도 찾아주시고요.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하면 빨간 펜 선생님 되셔가지고 맞잖아요. 아 저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럼 이제 그걸 다 취합을 해서 이제 1차로 걸러요. 오타 찾고 뭐 문맥 뒤틀린 거 찾고 사진도 이렇게 받고 두 번째 또 해서 탁 때리면 또 또 막 첫 번에 못 찾았던 거 또 막 찾으시잖아요. 네. 저만 그래요? 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요. 두 번째까지 할 때는 이제 업체에서 짜증을 안 내요. 근데 세 번째 이제 탈고가 들어갈 과정에는 이제 그 업체 실무, 그 한 실장이나 계약을 추진하는 실장이나 뭐 사장 정도는 아유 해드려야죠라고 하는데 실무를 보고 있는 일선 디자이너는 아 저 좀 살려주세요. 네, 뭐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디자인이라는 게 우리는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거 쓰지만은 업체에서 뭐 다른 프로그램들을 쓴대요. 뭐 포토샵 쓰든 뭐 일러스트 쓴다는데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수정하는 게. 근데 그런 과정 거치면서 저희는 생각을 하죠. 나는 사회복지사인데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사회복지 홍보를 좀 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확성기를 들고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원래 이렇게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데 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헤이! 이러면 조시던 분 깨더라고요. 네. 너 그거 아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중들한테. 사회복지관의 사업들, 우리의 가치 그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과연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는 반응들이 대다수예요. 그럼 사회복지관 홍보 담당자는 멘붕이 오죠. 그럼 이제 시즌4 멘붕이 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앞서 발표하신 선생님들처럼 우리의 고민들을 어떻게 실무에 적용을 해서 재미나게 홍보를 할 수 있을까? 혹은 사회복지사의 가치를 갖고 홍보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요. 네. 확성기 하나로는 안 들리니까 네. 맞아. 네.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네. 막 그러면 이제 뭐 소식지 뭐 반기에 내든 거 분기에 하고 막 디자인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보기만 해도 막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 것 같아요. 대남 홍보방송용 그거죠. 근데 홍보의 관점을 이런 알리는 것에 두어야 할지 아니면 소통에 두어야 할지 그런 고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이젠 들리냐 물어보지만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고민을 해요. 고민을 제가 이제 하면서 뭘 했냐면 포토샵 깔죠. 저만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동영상 만들려고 어서 주워 들은 거 있어서 프리미어 프로 깔아요. 이거 시작하면 멘붕 시즌이에요. 그죠? 프리미어 건들면 며칠 밤 새는 건 뭐 일을 못해요. 자, 어렵게 해서 첫 번째 브로셔가 나왔어요. 너무 이뻐요. 첫 번째 소식지가 나왔어요. 너무 이뻐요. 물론 이것은 이제 그 3차 탈고 과정까지 겪고 이제 관장님과의 그런 힘싸움 막 그런 걸 겪고 나서 나온 소식 때문에 더 의미가 깊죠. 그러다가 너무 좋으니까 도구를 사기 시작해요. 아이패드 사요. 아이패드 12개월 할부. 네. 그 다음 뭐예요? 맥북
이런 거 막 사 이런 거 죽겠어요 지금. 우리 월급 다 조금씩 받잖아요. 죽겠어요 이거.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 사고 나니까 내가 홍보 잘 됐을까?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사요. 큰일 났어요 이제. 카메라 이만큼 샀어요. 뭐 이제 미혼이신 분은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애기 아빠기 때문에 이런 거 사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네, 밥을 안 줘요. 네. 참 어려워요. 고민을 해봤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자,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홍보사업이 주객전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사회복지사지 디자이너가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혼자 막 다짐을 합니다. 막 이제 그 동료들과 술도 마시고 하면서 원칙을 두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우리가 알리는 건 확성기 막 이렇게 대남 그 대북 홍보 막 그런 것처럼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귀에 잘 흘러 들어갈 수 있을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할 때 막 서로 짜증내고 그러면 막 싸우면 서로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막 눈 막 이렇게 하트 돼가지고 막 사랑해 이러면 작게 얘기해도 막 잘 들리잖아요. 저만 그래요? 다들 연애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잘 흘러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해보자.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되지 말자. 사회복지사답게 홍보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소통 이런 것들 어떻게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결론은 그래요. 결국에는 어느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홍보를 한 3년 4년 담당하신 분들은 자포자기 멘붕에 이어서 자포자기의 상태에 이르게 되죠. 암만 그렇게 하면 뭐해 안 되는 걸 이라고 포기하게 되는 단계가 오죠. 저는 그 충분히 이해해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업무들로 인해서 소진이 오고 그런 걸로 인해서 사회복지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쉬운 예로도 제가 아까 쌀 후원 검색을 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한 그 노인 요양시설에서 누가 이제 쌀을 한 30포대 정도로 갖다 줬어요. 근데 이제 인증샷을 찍어야 되니까 찍었는데 거기 군수님이 있어요. 모 군수님이랑 같이 사진을 찍는데 쌀을 이만큼 쌓아놓고 제가 이제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어르신들 앉아 계시기도 어려울 정도의 어르신들을 쌀 포대 앞에 진열, 이렇게 단어가 좀 부적절하지만 거의 진열시키다시피 어르신들을 두고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시설의 홍보 담당자 선생님은 이 사진 찍으면서 어떤 자괴감을 느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 사람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을 수 없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런 가치 갈등 속에서 소진들이 많이 오는데 이 앞에 발표하셨던 그 세 선생님들께서 그 조직과 싸우는 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어요. 네. 관장님이랑 맞짱 뜰 수 있는 법을. 네. 사실 맞짱은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발표한 선생님, 그 반포복지관의 사례를 보여줬을 때 전재일 부장님은 사실 홍보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많이 물어보시고 항상 고민하는 부장님이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기관은 이래요 라고 했다고 해서 반포복지관의 브랜드가 부정적으로 인식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그런 거를 그 사업 담당자의 생각을 많이 이제 그 들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데서 발표도 하실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튼 우리는 이제 홍당모가 끝나면 그 기관에 가서 새로운 투쟁을 하겠죠. 띠를 두르고 사회복지 홍보 이렇게 해서 되느냐 하면서 이제 다양한 그런 논의들을 거칠 것이고 그러한 가치들을 찾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새로운 재미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책이 나왔는데 저는 책을 잘 안 읽어서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칭찬하면 고래가 춤춘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에 굉장히 인색하죠. 지적하고 비판하고 오타 잘 찾아요. 저만 그래요? 다 그래요. 네. 인색하고 비판에 능하고 오타 잘 찾고 정례화된 거 좋아하고 틀에 벗어나는 거 싫어하고 그런 문화가 조금 있어요. 어떻게 제가 뭐 사회문학 쪽으로 뭐 전공을 한 게 아니고 사회학 쪽 전공한 게 아니지만 이렇게 뭐 보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좀 그러한 성향이 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회복지 홍보 담당자는 우리 기관의 이야기, 우리 직원 동료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해주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이용 고객의 이야기, 긍정적인 것들,
강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변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자원, 관계들이 우리 기관과 함께 연결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냈던 걸 막 알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탕에는 다 칭찬의 관점이 있는 거죠. 김종원 선생님께서 진흙 속에 파묻혀 있는 저를 끄집어 올려서 부담스러워서 저는 거기 못하겠는데 하실 수 있어요. 칭찬해 주니까 막 올라가고 춤을 추잖아요. 굉장히 아직도 지금 이야기하면 부담스럽지만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우리 동료들을 칭찬해 줄 수 있는 관점들을 생각하다 보면 어떤 동료들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을까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컨텐츠가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막 동료들이랑 소주 한잔 마시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칭찬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동료들이 어떻게 일해줬으면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보도자료 쓰고 싶은데 쓸 게 없어. 그런 경우 많아요. 이건 보도자료 내긴 애매한 사업인데 기관장님은 보도자료 어마어마하게 내래. 그런 괴리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 담당자는 사업 담당자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면 그걸 너무 홍보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떻게 일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기대 심리가 생겨요. 동료들한테. 그것을 이제 조직이 기대하는 원칙에 근거해서 조직이 그 지향하고자 하는 바, 미션이나 비전 혹은 전략에 일치하는 사업들을 해주고 그 안에서 그런 공감대나 감동들을 직원들이, 동료들이 찾아냈을 때 그걸 이렇게 바로 탁 캐치를 해서 홍보물로 만들어내면 굉장한 파급력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2차적으로 칭찬의 효과도 되는 거고 칭찬받으면 어마어마하게 그냥 사업을 열심히 하죠. 막 MBC 뉴스 한번 나오게 해주면 집에를 안 가요. 그 사업하느라고. 자랑하잖아요. 막 나 뭐 아침에 어디 뭐 무슨 사업하는데 뉴스에 인터뷰 나왔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거 한번 해주면 그 사람은 그냥 집에를 안 가고 일을 하더라고요. 이제 돌아옵니다. 기획 홍보, 홍보 마케팅이라는 단어인데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획 담당을 오래 했어요. 근데 기획 일을 하면서도 사회복지기관의 기획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그 기관 전체 실적 관리나 실적 안 나오는 팀 쪼는 거. 네. 야 이거 실적이 안 나와. 어쩌고저쩌고 이제 핑계들이 많잖아요. 그럼 사업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 막 이런 거. 그리고 뭐 예산 수립하고 추경 쳐서 사업비 뺏고 너 다음부터 그러면 간식 후원 받아서 먹어 막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심한 경우에는 막 장난식으로 막 욕도 하고 막 이런 거. 그러면서 뭐 미션 비전 수립이나 뭐 중장기 계획 수립. 그리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기관의 브랜드라는 거에 대해서 몰입하게 되었고 그 기관의 브랜드가 갖고 있는 지역사회 내의 관계들에 대해서 또 집중을 하게 됐어요. 이를테면 뭐 미스터 관계 혹은 그 지역 내의 기관들끼리의 정치적인 위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사회복지적인 가치로만 그 사회복지적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적 가치의 잣대로만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에는 제가 너무 혼자 스스로 지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생태계인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사답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했어야 됐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소진이 일찍 와서 애 키우면서 한 4개월 놀았거든요. 최근에. 그러다가 이제 이번 달 초부터 다시 출근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절대 쉬지 마세요. 네. 쌀을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우리 아들한테 우유를 먹일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이에요. 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저만 열심히 일하나요? 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홍보랑 기획. 저는 그래요. 기획의 관점, 정체성이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회복지기관의 기획은 기획 담당자가 기획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일은 그냥 행정 업무를 했었던 것이에요. 근데 사회복지기관에서 기획 담당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가진 사람은 최소한 사무국장 이상, 관장 정도는 돼야 사회복지기관의 기획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이 섰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회복지기관의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복지기관이 처한 현실에서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자원들 그리고 그 인구학적인 특성들 그리고 여태까지 갖고 왔던 사업들, 없어졌던 사업들,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회복지 생태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응 전략 그런 것들을 제가 세울 수는 없더라고요. 공부를 더 해야 돼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의 기획 담당자라면 거의 기관 관장님급 정도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미션과 비전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하면서 쫙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직원들은 네?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죠? 이게 괴리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기관 그 조직의 기획자와 직원들의 그 의견을 일치화시킬 수 있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기획자가 그런 탄탄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홍보 담당자는 그 탄탄한 신체, 아름다운 육체를 꾸며줄 수 있는 스타일리시한 명품 의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과 홍보는 왜 항상 붙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홍보와 마케팅의 차이점은 뭘까? 이런 거죠. 홍보는 단순히 알리는 거지만 마케팅은 그 상품이 팔릴 수 있을 때까지의 1년 과정을 모두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기획 담당자는 강해요. 기관장님은 조직 내에서 강한데 홍보 담당자는 굉장히 을이에요. 밑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홍보 담당자의 그 권익 증진을 위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네, 기획이 탄탄한 육체라면 홍보는 스타일리시한 옷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사회복지기관의 정의, 기획의 정의, 제가 생각하는 기획의 정의 이야기했고요. 홍보는 그 안에서 어떤 수단으로 작용하는가? 홍보 담당자의 정치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제 강연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한보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관장님께 숙제를 드리고 사실 홍보에 대해서 가장 스킬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홍보 담당자예요. 아까 봤듯이 우리 다 일러스트 깔고 포토샵 깔고 막 다 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전문가예요. 색감도 제일 뛰어나고. 근데 그 내용을 정해주는 것들은 이제 위에서 정해줄 수 있는 거지만 디자인에 대해서는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직원들을 칭찬해주고 홍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원래 그 슈퍼비전이나 동기부여는 관리자급에서 다 해요. 근데 그것이 맞는 것이고요. 근데 홍보 담당자는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에 내 가치의 잣대를 봤을 때 저 사업은 정말 홍보해줘야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사업들이 생기면 막 나도 신나서 막 보도자료 내주고 블로그에 올려주고 포스팅 해주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직원이 변해요. 그 직원이 그렇게 누군가한테 이제 자랑이 되어지고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직원이 너무 신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언젠간 MBC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러면 또 한 1, 2년 정도 집에 안 가고 일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 조직이 갖고 있었던 미션이나 비전, 일치성, 일관성들을 사업에 내재시킬 수 있도록 옆에서 토스 해주고 같이 이야기해주면 춤추면서 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홍보는 노우미, 나를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 단방향 그런 거라면 마케팅을 판매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고, 그거는 이제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당한 파워를 지닐 수 있는, 홍보 담당자라고 생각하면 홍보라는 단어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어려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나는 마케팅 실무자야, 혹은 나는 기획 담당자야, 나는 강력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체면을 걸기 시작하면 무언가 조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홍보 담당자는 내부 고객, 직원, 동료들을 기획해서 판매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나치 이렇게 있고, 누굴까요?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히틀러요? 히틀러는 더 잘생겼어요, 저 친구보다. 괴벨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나치 히틀러의 그 대선 전문가, 홍보 전문가, 그리고 도발, 말로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거 전문가였어요. 오른팔이었어요.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나치가 그렇게 세력이 커질 수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의 그런 선동 능력, 저 사람의 그런 언행에 의해서 나치에 대한 맹신, 그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은 과연 그 히틀러한테 홍보 담당자였을까? 기획가였을까? 그런 의문도 들어요. 저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기획자였을 것 같아요. 오른팔, 히틀러가 하는 이야기들을 실현화시킬 수 있는 입,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합의된 일관성을 내재화시키는 사람, 조직 경영의 브레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 담당자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미션과 비전을 중심으로 일하는 동료를 세워주고, 내 일에 대한 확신으로 홍보 담당자 무장하고, 기꺼이 최고 관리자의 오른팔이 될 것, 그런 마음가짐을 먹어야
좀 더 그 많은 변화와 피드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점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 누구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성향이 워낙 톡톡 튀는 성격이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 자체가 굉장히 좀 뒤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는. 네, 저만 그렇죠 이번엔. 네. 그러니까 제 삶의 목적은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제 행복은 돈이랑은 무관해요. 제 와이프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저만 배우자가 돈 많이 버나요? 네, 이게 농담이고요. 이제는 안 먹히네요. 재미없어요. 저는 언제든 여행 떠나고 싶을 때 와이프랑 같이 여행 떠나고 싶고 아이 키울 때 그 돈에 대한 그런 거 없이 그리고 애 교육시킬 때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대로 키우고 싶고 그런 사람이에요. 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의 행동 양식도 그렇게 돼요.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둬요. 물론 그러면 자주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것들. 여행 가고 싶을 때 과감하게 적금 깨서 아내랑 놀러 가고 그런 것들. 저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런 것들이 다 한 분 한 분씩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사지만 떼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지만 한 5년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모은 돈이랑 아버지 통장 잔금 깨서 장사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저처럼 아내한테 빌붙어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의 조직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조직의 미션, 비전, 그리고 슬로건 기억 못 하시는 분이 태반 이상이에요. 이건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에서 자사 비전과 전략 그런 것들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잘려요. 네. 막 대기업 들어가기 위해서 막 스펙 쌓고 막 그 채용돼서 막 몇 주간 신입직원 교육 받잖아요. 거의 세뇌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사의 비전 숙지를 하고 아까 뭐 예를 들어 올레 KT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2주 동안 올레 KT가 왜 올레 KT인지를 교육을 받겠죠. 그럼 자기 사업이 올레 KT에 부합이 되는 사업이 기획되겠죠. 그런 것들. 근데 사회복지기관은 유난히 여기 약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회복지 시험을 짧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1세대에서 실천적인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했다면 2세대에서는 그 사회복지 조직을 경영하는 또 행정 정립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 3세대에서 이제 와서는 이제 그 조직의 정체성과 하나의 일치된 무언가의 그런 전략, 투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들은 조직의 미션이 뭔지 모르고 사업을 할까라는 건 굉장히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들한테 이렇게 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직의 미션과 비전에서 사업의 키워드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가 그걸 보고 닮아가면 난 그걸 너무 홍보해주고 싶을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처럼 쉽진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보라 선생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 함께 전 직원들이 모여서 합의된 가치를 뽑아내고 그 합의된 가치와 단어들 중에서 그걸 가지고 조직에 나아가야 될 방향성, 미션, 비전을 수립하는 과정, 그런 컨설팅 과정을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기관장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됩니다. 라고 투쟁할 수 있는 홍보 담당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 재밌는 예를 들어볼게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읽어볼게요. 요즘 애들은 띄어쓰기를 잘하네요. 자, 오늘 의정부 갔다 집에 가려고 버스 기다리는데 어떤 할머니가 맨발로 돌아다닌 유유.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커플이 할머니 도와줌. 커플에 여자가 양말 벗어서 신겨주고 남자는 신발 주려고 했는데 신발이 너무 큰 거임. 그래서 할머니 데리고 신발 가게 가서 신발 사줌. 정말 감동함.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 커플은 달랐음.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어 다행이다. 정말 훈훈함. 감동의 쌈이 유유 해서 이게 뭐죠? 싸이월드죠? 싸이월드 공감에 틱 올렸는데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루 만에 75,531명이 공감 버튼을 눌렀어요. 페이스북으로 7만 명 좋아요. 쉽나요? 100명도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걸 느낄 수 있었어요. 두 커플은 그 각 사업 실무자 기관의 사업 실무자들이었고 75,531명이
이 사업을 홍보를 해준 거예요. 공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근데 사회복지 홍보 담당자는 여기서 뭘 했냐면 찍고 올리기만 했어요. 자, 이제 그럼 느낌이 오시죠? 홍보 담당자는 그런 알토란 같은 사업들을 잘 캐치해서 찍고 올리고 전파만 시켜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컨텐츠가 이제 살아있는 컨텐츠죠. 우리는 단방에 홍보라고 탁 홈페이지에 올리면 조회수 한 500 정도 올라가면 많이 좀 봤구나. 실제로 누가 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웹상에 노출만 시켰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한 것들,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것도 사회복지 홍보 담당자의 역할이고 고민인 것 같아요. 사업 그 자체가 홍보가 될 수 있으려면 조직의 미션과 비전이 정립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각 사업 담당자들한테 아주 뜨겁게 내재화되어 있어야 차후년도 사업계획할 때 긁어붙이지 않아요. 다 긁어붙이죠? 저만 그러나요? 그렇잖아요. 예산서도 그 수량만 바꾸면 예산 뒤에 바뀌죠? 수식 들어가서. 그렇죠? 홍보 담당자는 전달자에 불과하다. 타인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올레 KT. 진짜 장난하는 것 같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홍보를 했을 텐데 정말 긴 호흡으로 왔죠. 올레라는 게 우리나라 전 국민의 뇌리 속에 박힐 때까지 올레를 유난히 외쳤었고, 쉬운 만화, 단어, 그리고 재밌는 영상들을 가지고 되게 긴 시간 동안 호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올레, 고객, 올레 KT는 고객 만족을 발로 뛰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두두두 하잖아요. 근데 정작 진짜로 홈페이지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SNS 상담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전화 말고도 뭐 SNS 전화하면 바로 달려가고 그냥 뭐가 고장났냐고 막 얘기를 해주고, 그런 고객 만족 서비스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미션, 자사의 비전이 전 조직원들한테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았다 싶습니다. 다 아시죠? 누구나 CI는 갖고 있어요, 조직들은. 근데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와이프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저만 힘든가요? 근데 이것들은 굉장히 이미지가,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각인이 되어 있어요. 딱 하면 비싼 거, 좋은 거, 사기 힘든 거,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이 막 구구절절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나요? 상품에 신경 쓰고 고급화 전략 쓰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게 브랜드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나라 안에 떠도는 공공기관들의 CI를 다 모아놨어요. 처음 보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 이유는 뭘까 한번 고민해보는 하루, 그리고 앞으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라는 단어에 너무 매몰되지 않기를 응원하고요. 홍보 담당자는 확성기를 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자세와 찾아볼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아량, 그리고 관장님과 싸울 수 있는 깡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승하시고 앞으로 현장에서 계속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